2026년 정말 중요한 세금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의 자산 계획을 통째로 뒤흔들 수도 있거든요. 특히 딱 한 가지 규정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요즘 뉴스에서 이런 자극적인 제목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가족 간 헐값 거래에 취득세 최대 12% 부과. 아니 이걸 보면 집을 가진 부모님이나 또 그걸 물려받을 자녀들이나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이게 그냥 남의 얘기나 무슨 어려운 법조항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하고 큰 자산인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지 바로 와닿으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모두가 이야기하는 이 문제, 2026년 가족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은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시세보다 좀 싸게 집을 파는 게 아주 흔하면서도 똑똑한 절세 방법 중 하나였어요. 합법적이고 또 많이들 활용했죠. 그런데 바로 이 관행을 정부가 새로운 법으로 정조준한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왜 그랬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의 증여는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근데 증여세가 최대 50%에 취득세까지. 세금 부담이 정말 엄청납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저가 매매를 보세요. 이걸 활용하면 증여세는 아예 안 내고 취득세는 고작 1, 2, 3% 수준으로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셨겠어요? 당연히 대부분 후자를 선호하겠죠. 그렇다면 정부는 왜 갑자기 이 좋은 방법에 제동을 거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위장 증여. 그러니까 겉으로는 파는 척하면서 사실상 증여하는 편법을 막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핵심 기준을 하나 만들었어요. 바로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는 개념인데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세보다 30% 이상 싸게 팔거나 아니면 그 차액이 3억 원을 넘어간다? 그럼 이제부터는 위험 신호로 간주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진짜 무서운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이 기준을 좀 넘더라도 할인해준 차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걱정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거래 전체를 아예 통째로 증여로 봐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금 폭탄의 뇌관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새로운 규정이 대체 우리 지갑에 실제로 어떤 충격을 주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시가 15억짜리 아파트를 부모님이 자녀에게 10억에 파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2025년까지는요, 매매가인 10억 기준으로 3%대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가 한 3,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2026년부터는 이게 통째로 증여로 바뀌면서 세금 기준이 시가인 15억 원으로 훌쩍 뛰고 세율도 최대 12%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취득세가 무려 1억 8,600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충격이 한눈에 들어오죠. 세금이 그냥 좀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3,300만 원에서 1억 8,600만 원으로 거의 6배 가까이 폭증하는 거예요.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진짜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싶으시죠? 와, 상황이 정말 암울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관점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세금 폭탄은 모두가 꼼짝없이 맞아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걸까요? 다행히 전문가들의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이제 문제 제기는 그만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죠. 세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이 폭탄을 아주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몇 가지 스마트한 전략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세무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저가 매매의 끝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더 똑똑해져야 한다는 신호일 뿐이죠. 라고요. 그러니까 마냥 비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새로운 규칙의 판 위에서 길을 찾을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핵심 전략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주 간단해요. 가격을 살짝 조정하는 겁니다. 그 30% 또는 3억 원이라는 아슬아슬한 기준선 바로 위에서 거래하는 거죠. 단돈 100만 원 차이로도 이건 완벽한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동 명의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녀 혼자가 아니라 자녀 부부에게 공동으로 팔면 할인액이 둘로 쪼개지잖아요. 그럼 1인당 기준으로는 합법적인 범위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죠. 마지막으로 모든 경우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1주택자거나 집이 비규제 지역에 있다면 애초에 세율이 낮아서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증여로 인정받는 게 더 유리한 역설적인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볼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가족 간 거래 규제는요, 2026년에 시행될 거대한 세금 개편안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산이나 육아 지원을 늘려주고 법인세율은 전반적으로 올리고 고배당 기업에는 세금 혜택을 주는 등등 우리 생활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한꺼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세금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속해서 주시해야 하는 거죠.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정부가 하나의 규제를 만들면 사람들은 또 새로운 절세 전략을 찾아내고 그럼 정부는 다시 그 구멍을 막으려고 하겠죠. 납세자와 세법의 이 끝나지 않는 게임. 과연 다음 수는 누가 그리고 어떻게 두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고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